자, 이제 선형회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용할 데이터셋은 사이킨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예제 데이터셋 중에 하나를 사용하겠습니다. sklearn.datasets라고 하는 모듈 안에 이 데이터셋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셋은 이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키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이겠죠. 실제 그 데이터셋의 피처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키와 매핑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numpy 배열 타입이에요. 타겟이 이제 우리가 최종 알고 싶은 그 결과값이겠죠. 타겟 값인데 만약에 이게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레이블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고 회귀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 값들이 쭉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역시 numpy 배열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키에는 이제 이 데이터셋을 파일로 CSV 파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CSV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처 언더바 네임스는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들의 피처들의 그 이름, 피처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DSCR은 이제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로드 언더바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1978년 발표된 보스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을 정리한 데이터셋입니다. 현재 사이킨런 안에 내장되어 있고 그 안에 피처들은 이런 피처들이 있죠. 이제 들리는 그 소식에 의하면은 조만간 사이킨런 내장 데이터셋에서는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칼럼 중에서 요 B라고 하는 요 피처 값 때문에 그래요. B가 이게 자치시별로 그 흑인이 얼마나 있나 흑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78년만 해도 뭐 이게 집값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그 특성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사이킨런 안에 내장 데이터에서는 빠질 거라고 합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죠. 이제 여기 내장 데이터셋에서는 빠져도 이 데이터는 여전히 그 토이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공부의 용도로 쭉 분석하는 용도로 이 데이터셋은 좀 여전히 잘 쓰여가지고 일단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코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겠습니다. import numpy smp 하시고 판다스도 가져오죠. import pandas spd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올 건데 우리 요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단일 선형 회귀 분석을 먼저 진행할 거예요. 그 피처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어떤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그래프로 도식화해가지고 좀 확인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텐데 피처들이 많아지면은 그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어요. 2차원 평면상의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처 값 하나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데이터셋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아까 그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임포트 하는 방법 from sklearn.datasets import 이 중에서 뭘 가져올 거냐면은 로드 언더바 보스턴이라고 하는 애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실제 로드 언더바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받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셋의 객체가 여기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질 겁니다. 실제 이 보스턴이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키스 이렇게 하면은 요 데이터셋 안에 있는 키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피처 데이터, 걔들은 어디 있다고 했냐면은 요 데이터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택의 그 가격, 타겟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타겟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이킨런의 이 내장 데이터
셋의 그 피처 데이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야 우리가 그 데이터 핸들링이 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올 때는 자 이제 넘파이 배열 형태로 들어있는 저 데이터에 있는 피처들을 가져올 거라서 pd.data frame 이라고 하는 함수 요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보스턴.data에 있는 그 피처들이 모여있는 그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 칼럼 네임을 하나 붙여줄 건데 칼럼스 해가지고 그 피처들의 이름은 어디 있다고 했냐면은 여기 피처 언더바 네임스라고 하는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보스턴 피처 언더바 네임스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각 피처들의 이름이 이제 칼럼의 네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생성을 해서 보스턴 언더바 df라고 하는 이름으로 객체를 하나 받을게요. 그리고 보스턴 언더바 df 점 해서 헤드 앞에 데이터 5개만 가져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5개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처들만 이렇게 칼럼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그 마지막에다가 그 주택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타겟 데이터를 추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보스턴 언더바 df 데이터 객체에서 여기 새로운 칼럼을 추가하려고 하면 추가하고 싶은 그 칼럼의 이름을 써주고 이게 어떤 값을 넣어줄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보스턴 타겟에 있는 애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스턴 언더바 df에 있는 그 데이터 앞에서 몇 개 가져와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맨 끝에 이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의 가격은 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썼는데 단위가 $1000예요. $100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 언더바 df에 피처와 타겟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를,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보스턴 언더바 df.shape으로 볼 수 있죠. 그랬더니 506행 14열입니다. 데이터 자체는 이제 506개가 있네요. 여기 이제 넌 데이터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뭘로 확인해 볼까요? 보스턴 언더바 df.info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506개의 엔트리가 있는데 지금 넌널 데이터가 다 506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결측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넌 값은 없어요. 그러면은 결측치에 대한 처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타입 보시면은 다 플로트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값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로 뭐 문자열이 들어갈 일은 없어서 인코딩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단일 선형회귀 분석을 할 거라서 피처 값 하나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도 일단은 필요가 없겠죠. 요 세 가지는 이제 생략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쯤에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탐색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디스크라이브죠. 기초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스턴 언더바 df.describe. 그러면 이제 각 피처들에 대해서 뭐, 요런 통계 관련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피처를 하나만 사용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단일 선형회귀 분석을 할 거라서 이 CRIM, 크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피처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인당 범죄율, 요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피처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X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피처들을 이제 데이터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타겟에 해당하는 Y도 한번 올려줍니다. 결과값도 한번 올려줄 거예요. X 값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보스턴 언더바 df 데이터 프레임 안에 크라임이라고 하는 CRIM 컬럼 네임이에요.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시리즈 데이터는 우리 그 선형회귀 모델에다 입력값으로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얘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넘파이 배열 형태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2차원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넣어주든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넘파이 배열도 넣어줄 때는 2차원 넘파이 배열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이제 행과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2차원 데이터잖아요. 자,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주는 거 먼저 해볼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주려고 하면은 이 대괄호를 하나 말고 이렇게 두 개를 해줍니다. 자, 이게 지금 2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2차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우리 눈에는 이렇게 크라임 쪽에 데이터가 있지만 요거 자체가 시리즈가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자, Y도 넣어줄게요. Y는 보스턴 언더바 df. 역시 얘도 2차원으로 그냥 넣어줄게요. 사실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만 넘파이 배열이든 데이터 프레임이든 2차원으로 이렇게 딱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얘도 뭐 넣어주겠습니다. 프라이스가 타겟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피처 X로 지정이 되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결과값, 그 타겟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제 쉐입을 한번 볼까봐요. 쉐입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x.shape 한번 보시고 y.shape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행과 열로, 자, 행열로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 2차원의 그 넘파이 배열 형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들이 사실 뭐 XY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쭉 어떤 실수형의 수치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의 특징을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 우리가 산점도 같은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산점도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은 기억나시죠? 임포트 하시고 맵플로립에 파이플롯을 임포트 해와야 돼요. 그래서 맵플로립에 파이플롯 SPLT로 임포트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셀 명령어 있죠? 맵플로립 inline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plt.scatter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면 산점도 그리죠. 여기서 x 그다음에 y 데이터 이렇게 지정해주고 show 하면 되겠죠. plt.show 하고 실행해보면 실제 이제 요 크라임과 관련된 변수 그 값들은 x축에 있고요. y축이 이제 주택의 가격인 건데 범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쵸? 여기 주택의 가격들이 약간 고가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범죄율이 낮아도 집값이 낮을 수도 있죠. 그쵸? 그렇지만 여기 범죄율이 낮은 쪽으로 지금 가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범죄율이 높으면은 지금 데이터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X하고 Y는 이제 데이터를 각각 올렸으니까 그 데이터셋을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해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기억나시죠? train 언더바 test 언더바 split 그 API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걔는 그 모듈을 먼저 좀 임포트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 있어서 from sklearn 점 하시고요. 모델 언더바 셀렉션입니다. 모델 언더바 셀렉션에 있는 임포트 하기를 자, train 언더바 test 언더바 split 이 API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실제 train 언더바 test 언더바 split 이라고 하는 함수 이 함수를 실행해야지 우리가 그 셋을 나누는 거예요. 일단 피처 데이터 X에 있죠. 그리고 타겟은 Y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 그냥 디폴트로 쓸 건데 우리가 랜덤 스테이트를 여기서 지정을 좀 해줄게요.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 있었죠. 이거는 지정 안 하면은 매번 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임의로 이 셋을 분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을 하면은 항상 같은 데이터 셋으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진행할 때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는 여기 숫자는 뭐 임의로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12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주겠습니다. 자, 요게 실행이 되고 나면은 어떤 데이터셋을 그 리턴을 해주냐면은 각각의 그 분리된 데이터셋 4개를 튜플로 묶어가지고 반환해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애가 뭐냐면은 X트레인입니다. 다음에 X테스트, 피처 데이터들이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타겟이 나옵니다. 타겟의 학습, 트레인, 그 다음에 Y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지금 튜플로 나오는 거를 지금 받는 변수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분리가 될 건데 크기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프린트문으로 각각에 대해서 쉐입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네. 들여쓰기가 됐네요. 왜 들여쓰기가 됐죠? 자, 요 크기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 몇 개였죠? 506개를 훈련용으로는 379개, 테스트 용도로 127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를 넣어줄 때 2차원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얘가 쉐입을 봐도 지금 2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실제
그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거를 산점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습 데이터하고 데이터셋, 테스터 데이터셋을 산점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plt.scatter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먼저 학습용 데이터 먼저 볼까요? x 언더바 train, y 언더바 train. 레이블을 좀 달아줄게요. 트레인 데이터. 자, x 언더바 테스트, y 언더바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 셋이죠. 이런 다음에 이제 plt.show 하면은 그래프 그릴 텐데 저희가 여기 라벨 속성 지정했기 때문에 plt.legend도 한번 함수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범례를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졌구나를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알파 값을 조금 넣어줄까요? 알파라고 하는 속성 기억나시죠? 알파 0.5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리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셋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산점도로 확인했어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본 겁니다. 자, 이번에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얘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먼저 정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선형회귀 분석 알고리즘을 쓸 거라서 from 먼저 그 클래스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sklearn linear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습니다. import linear regression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오고요. 실제 객체를 만듭니다. 자, linear regression 선형회귀 모델의 객체를 받을 거라서 LR이라는 이름으로 받고요. linear regression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f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lr.fit 하시는 거죠. 자, fit을 할 때는 여기 훈련용 데이터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x 언더바 train y 언더바 train 학습용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fit을 시킵니다. 실행을 해보면 방금 학습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좀 빠르죠. 이래서 이제 scikit-learn 쓰는 겁니다. 자, 학습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 나왔을 겁니다. 벌써. 그러면 그 모델에 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프레딕을 해볼 건데 하나의 그 입력값에 대한 그 알고 싶은 결과값 예측해 봅니다. 이제 결과값이라는 게 이제 주택 가격이죠. 요거 하나 가지고 예측을 해보려고 하면은 함수는 predict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거든요. 네, 우리 요 lr이라고 하는 객체 만들었으니까 lr.predict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실제 이제 그 입력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입력에 해당하는 값. 요때 이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입력을 넣어줄 때도 2차원으로 넣어줍니다. 대괄호 2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차원으로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넣어줄 거잖아요. 위쪽에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요 디스크라이브 쪽 보시면은 대략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값이 3.6 정도예요. 범죄율이. 제일 적은 거는 0.006 이고 제일 큰 건 뭐 88% 범죄율이 이 정도도 되는데 대략 이제 중간 정도로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3.6 근처니까 이때의 그 주택가격은 대략 뭐 22.532 이렇게 돼 있으니까 22만 달러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대략 이제 가격을 대략 이제 숫자로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라임을 여기 입력값을 이미지면은 이제 4.5 범죄율이 4.5 정도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결과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22.1 얼마예요. 아까 그 3.6 얼마일 때 범죄율이 3.6 얼마일 때 주택가격이 22.532 뭐 이 정도 되는 걸 보면은 뭐 얼추 지금 프레딕을 잘 한 것 같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낸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 모델에 입력하는 입력값은 2차원 배열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략 22,000달러 그쵸. 이게 1,000달러 단위니까 22,000달러 정도 예측을 한 것 같네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거 한번 해봤고,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 lr.predict 하시고, 여기에 이제 어떤 피처 값을 넣어주냐면은, 여기 테스트 용도로 빼놓은 애 있죠? 걔를 넣어봅니다. 테스트 용도로 빼놓은 그 피처 값들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그 모델에 의해서 계산이 된 그 예측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 값을 받아보는 거죠. y_pred 라고 하는 변수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y_pred 라고 하는 애를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의 개수가 100 얼마였으니까 이제 이게 100 얼마가 나온 거죠. 각각의 그 범죄율에 대해서 주택의 가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예측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모델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 직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델이 학습한 그 획의 개수가 있을 텐데, 찾아볼게요. 어디 있냐면요. 그 속성값 중에 coif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oefficiency 라고 하는 속성값에 기울기가 있어요. 그리고 intercept 라고 하는 속성값에 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 y가 이제 뭐 w1x 플러스 w0다.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요 기울기 w1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고 w0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찾는 게 이제 학습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찾아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제가 프린트를 해서 값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프린트 하시고요. lr.coif lr.intercept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요. 이제 대충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죠? 왜냐면 범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높을 거고 높으면 집값이 낮은 거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아마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눈에 좀 잘 보이게끔 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회기선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A라고 하는 값을 LR.점 if 언더바 요 이제 기울기죠. 그리고 B 절편은 LR.점 인터셉트 언더바 여기 있고요. 자, 우리 X 데이터는 직선을 지금 그릴 거예요. 직선. 요 기울기와 절편을 갖는 직선을 그릴 건데 X값을 좀 지정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X값은 우리 처음에 요 데이터 분포를 봤을 때요. 직선을 뭐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그리죠.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이렇게 그릴 때 자, 여기 시작하는 정도의 요 값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 끝나는 정도의 값을 한번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부분의 값들이 여기 0 정도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X값을 -1 정도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요 X의 X값이 -1일 때 Y값을 이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반대쪽에 최대 X값은 얼마를 주냐면 80보다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여기 찍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90이나 89 정도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X는 요거 넘파이 배열로 넣어줘야 돼요. mp.array 하시고 리스트로 넘겨주죠. 하나는 -1이고요. 하나는 89. 요 값 두 개를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Y는 요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방정식에 요 x 값들을 넣으면은 그 각각에 해당되는 y 값이 나오니까요. ax 플러스 b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plt. plot 하겠습니다. 선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x값, y값 지정을 해주고요. 자, 선의 색깔 C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마커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마커는 뭐 이런 모양 대충 주는 겁니다. 아무거나 주는 거고 우리 위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하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산점도 만들어 놓은 이 그래프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기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해보면 제가 칼라를 이렇게 C라고만 줬네요. 밸류 에러가 났네. 자, 입력값이 1차원이면 안 되네요. 2차원이어야 되죠. 그쵸?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mp.array로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니까 이거 디멘전이 안 맞는다고 나와가지고요. 아마 우리가 아까 XY 넣어줄 때 그 2차원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줘서 요거 부분이 지금 안 맞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쉐입으로 요 1차원의 넘파이 배열을 2차원으로 지금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렸더니 이제 제대로 잘 그렸는데 보니까 이제 요렇게 그렸네요. 요렇게.
이게 이제 적정한 우리가 찾은 그 모델 그 방정식이죠. 회기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려보니까 요런 예측선을 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왕 그래프로 확인을 하는 김에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 값하고 그 예측 값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캐터로 먼저 좀 볼게요. 스캐터로 x는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좀 보는 거예요. x 언더바 테스트. 그 다음에 이거의 실제 값은 어디냐? y 언더바 테스트에 있는 게 실제 값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레이블을 하나 달아줄 건데 리얼 밸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값이죠. 그리고 이제 예측 값 한번 스캐터로 뿌려볼 건데 이거는 데이터 자체는 x 테스트는 맞고 얘를 이제 그 우리가 찾은 그 모델이 예측한 값 어디 들어있냐면은 y 프레드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라벨 하나 달아줄게요. 얘는 예측한 값이니까 predict value 이렇게 달아줄게요. 자, 그러면은 plt. 레전드 범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plt.show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그 값들은 여기 이렇게 몰려있는 파란색이 리얼 밸류인데 이제 우리가 모델이 예측하는 값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되게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약간 요게 이 모델의 성능이 좋으면은 정확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여기 비슷하게라도 이 프레딕트 밸류들이 이렇게 좀 찍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안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피처 하나 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니까 예측해보는 단일 선형 회귀 분석은 아무래도 그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더욱이나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 게 주택의 매매 가격인데,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피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더 모델 그 성능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각화, 그래프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단일 선형 회귀 분석을 먼저 한 겁니다. 자, 이 모델을 얼마나 이제 이게 성능이 좋은지 성능 평가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MSE하고 R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관련된 그 API들을 먼저 임포트 해와야 돼요. 얘네들은 어디 있냐면은 sklearn.matrix라고 하는 모듈에 있습니다. 매트릭스 임포트 하시고 mean 언더바 squared error 하고 R2 언더바 score 요거 두 개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MSE, 얘는 R2를 이제 성능 지표로 만들어 주는 애입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MSE가는 mean 언더바 squared error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값은 어딨냐고 했냐면 y 언더바 테스트에 있고요. 예측값은 y 언더바 프레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넣어주고 MSE를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MSE라고 하는 변수로 받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MSE가 나오면은 여기 MSE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저희가 RMSE라고 그 실제 오차 데이터에 근접한 그 모델의 성능 평가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RMSE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 사이킨런에서 API가 없기 때문에 MSE로 계산된 거에 루트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하는 거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제곱근은 어떻게 구하냐면 mp.sqrt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저 mse를 넣어주면 됩니다. 루트를 씌워준 그 값을 받아서 RMS에 받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R² 값 받아볼게요. R2 언더바 스코어라고 하는 요 함수로 호출을 할 건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여기 넣어줄게요. Y 언더바 테스트, Y 언더바 프레드 넣어주고, 그 결과를 R2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하시고요. F 스트링으로 한번 할까요? 네, 그러면은, 자, MSE는 MSE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RMSE는 RMSE에 있겠죠. 그 다음에 R 스퀘어드 얘는 R2에 있습니다. 아이고, R2에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워낙이 뒤에 소수점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처리 한번 해줄까봐요. 이 MSE는 라운드 해가지고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RMSE도 라운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얘도요. 하면은 자 볼게요. 지금 MSE가 58 정도예요. 그러니까 MSE는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더 좋은 건데 작다고 하기엔 좀 크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R²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이 모델의 설명력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0.0에 가까운 수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지금 찾은 이 모델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델인 거예요. 지금 평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모델을 평가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차 검증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교차 검증의 의미는 설명을 드렸죠. 이게 모델의 그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안에서도 다시 검증 데이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학습하고 검증하고 학습하고 검증하고를 좀 반복하면서 성능을 높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킨런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해당되는 API를 임포트 해올게요. from 하시고 얘는 어디 있냐면은 sklearn 점에 모델 언더바 셀렉션에 있습니다. 모델 언더바 셀렉션에서 임포트 하시기를 크로스 언더바 vel 언더바 스코어라고 하는 API를 쓰면 돼요. 얘를 하기 위해서는 자, 크로스 언더바 vel 언더바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의 객체를 LR이라는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얘를 지정을 해주고, 자, X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Y는 Y 언더바 트레인으로 지정할게요. 학습용 데이터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검증을 진행을 할 거라서 이렇게 한 거고,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능평가 지표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은 MSE로 지정을 할 건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네그 앞에 붙어요. 왜 그랬냐면은 계산해낸 그 지표의 값이 수치적으로 큰 거를 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가. 그런데 우리는 MSE라는
지표 자체가 값이 작아야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 그 값으로 리턴을 해준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레그 언더바 민 언더바 스퀘어드 언더바 에러 라고 하고, 지금 이게 몇 번의 교차 검증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 CV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에다가 일단은 K폴드 5번 하겠습니다. 5번 5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결과로 이제 리턴이 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걔는 레그 언더바 MSE 언더바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봤는데, 아마도 그 성능 평가 지표 MSE 5개가 리스트로 이렇게 반환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레그 언더바 얘를 한번 찍어보면은 네, 지금 요 5개의 값이 뭐냐면은 그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MSE 계산한 그 값들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값들이 붙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제로 요 값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용을 하기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 MSE 값은 레그 언더바 MSE 스코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란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RMSE라고 하는 지표를 생각하면은 mp.sqrt 하시고 MSE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루트 씌워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RMSE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RMSE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루트 씌워준 값들을 RMSE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5개의 요 RMSE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보통 5개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요거의 평균 값을 씁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려고 하면 mp.mea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RMSE 이렇게 하시면 평균이 얼마냐면 지금 8.75 정도 된 겁니다. 위에서 우리 RMSE가 얼마였냐면은 7.63이었거든요. 8.75 정도면은 뭐 더 성능이 안 좋아진 거네요. 안 좋아졌어요. 교차 검증하고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MSE에 대해서 한 거고, R2 스퀘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가져다가 써보면, 이번에는 R2 스코어. 여기 스코어링에다가 R2 언더바 스코어를 지정을 해주면 R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실제 R 스퀘어드 값을 얘가 이렇게 내줍니다. 성능의 그 평가 지표로 해주시고 요 얘를 한번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면 얘가 이제 R 스퀘어드 값인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5개의 평균을 계산을 하니까 mp.min 계산을 해보면 얘도 지금 0.12 정도가 나왔어요. 위에서 보면 0.16이었는데 지금 더 안 좋아졌네요. 네, 더 안 좋아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차 검증을 하는 법을 이제 코드로 알려드리려고 요거 한번 해봤어요. 오히려 더 성능은 더 안 좋은 걸로 지표가 나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보스턴 주택 가격 예측에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피처 하나만 가지고 그 주택의 가격을 예측해보는 단일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